안녕하십니까. 1교시를 나와 함께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류현준입니다. 자,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하면 저는 지금 현재 메가스터디 러셀 목동, 분당, 대전에서 전임 강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대치, 다원교육, 그리고 대찬학원 미래탐구에서 이제 일을 했고, 그리고 제 경력 하나를 말씀드리면 2022년 수능국어 엄청 어려웠잖아요. 그때 국어 전체 전국 만점자가 28명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 현강 수강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 수업에 대해서 커리큘럼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데,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수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요새 수능이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변화하는 수능 국어, 무엇이 포인트일까요? 일단 첫 번째, 독서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독서가 왜 어려워졌냐면, 예전에는 독서가 사실 정보량이 그냥 많아서 지문의 길이가 엄청 길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요한 게 정보 처리만 잘하세요 라고 해서 정보만 그냥 잘 처리만 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그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는 평가원이 우리에게 이제 요하는 게 단순히 정보 처리뿐만 아니라 정보 처리 더하기 이해력, 사고력, 추론, 이런 모든 능력을 종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서의 추론이 증가하다 보니 그래서 독서 난이도도 같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두 번째, 문학의 난이도도 같이 증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문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EBS 작품 외우고, 그리고 또 EBS 변형 문제 많이 풀고, 그리고 기출문제 이제 풀면 문학에서는 거의 틀리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2024년 수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문학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왜 높아졌냐면, 이제는 단순히 그냥 암기만 해서 이제 푸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작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학의 난이도도 증가했습니다. 자, 세 번째, 선택 과목의 난이도도 증가했습니다. 2024년 수능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만 해도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선택 과목 풀고 공통 과목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하지만 2024년 수능에서는 공통 과목뿐만 아니라 선택 과목에서도 이제 어려움을 겪어서 그래서 24 수능의 난이도가 매우 높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들을 할 텐데, 선생님, 엄매를 골라야 될까요? 화작을 골라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라는 어떤 이런 의문이 있을 텐데요.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이따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런 변화를 우리가 이제 캐치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26년 수능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될까요? 그럼 이제 준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고2의 국어와 고3의 국어를 먼저 간단하게 차이점을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사실 고2 때 국어는 독서만 먼저 말씀드리면, 독서는 1대1 대응만을 통해서도 거의 문제가 대부분 다 풀려요. 무슨 말이냐면, 지문에서 예를 들어 무엇이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면 선택지에서는 무엇이 하락했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 대응을 통해 가지고 상승했네, 하락했다, 그래 틀렸어 라고 하면 답이 그냥 쉽게 나오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3에서는 이런 1대1 대응만이 아니라 내가 추론하고 새로운 어떤 정보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사고력, 이해력, 추론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가 글을 읽는 거를 완전 다르게 해야 됩니다. 또한 문학 같은 경우도 고2 문학은 같은 유형이라 해도 암기 위주, 그리고 또 고2 학생들은 감을 통해 가지고 문학을 문제를 풀었어요. 하지만 이제 고3 때는 내가 낯선 문학 작품들을 다양하게 볼 거예요. 그러면 암기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낯선 문학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또 감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정확한 기준을 통해서 문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요? 제 수업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이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자, 1월, 2월 달에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제 정규 수업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독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글 읽는 방법들을 바꿔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목도 생각의 전환이에요. 그래서 독서 읽는 방법을 바꾸는 수업을 1월, 2월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 문학 같은 경우도 다양한 어떤 갈래, 즉 고전소설, 현대소설, 고전시가, 극수필, 현대시, 낯선 작품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 더하기 고전시가 필수 작품들, 그런 어떤 작품들을 알아야겠죠. 그런 작품들의 해설을 이제 1, 2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적지 않았지만 제가 겨울방학 때는 주마다 한자어랑 그리고 필수 문학작품에 대한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자어를 이제 왜 하냐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 있는데, 한자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한자어를 확실하게 알아야지 고전소설 읽는 데 도움도 되고, 고전시가 작품 해석하는 데도 도움되고, 또 플러스 비문학에서 나오는 그 한자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자어 시험을 매 주마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월, 2월 달에는 독서 문학 이렇게 정규 때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문법 특강이 이제 겨울 때 진행될 예정인데요. 우리 아까 그게 있었죠.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냐? 화작을 선택해야 되냐? 엄매를 선택해야 되냐? 그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이 이 특강으로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저는요, 겨울방학 때 자기가 시간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면 엄매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드리냐면요, 엄매를 선택했을 때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이 겨울방학 때 무조건 언어 문법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한번 확실하게 끝내세요. 그래서 저도 이 특강, 언어 문법 올인원 개념 특강 수업을 이때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그럼 3월, 5월 달에는 이제 어떤 수업이 진행이 되냐면요, 우리가 기본 개념을 했고, 그리고 그 기본 개념을 통해서 어떤 행동 강령들을 배웠으니까 이걸 이제 어려운 문제에다 적용시켜야겠죠. 그래서 독서도 생각의 확장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고난이도 기출 분석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도 또 접근 방법 하면서 기출 문제, 고난이도 기출 문제 풀고, 플러스 EBS 수특이 이때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EBS 수특 작품 해설 플러스 EBS 문제도 같이 배울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 고3의 꽃 6월 평가원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그 6월 평가원에 대비해서 실전 현장 모의고사, 이감, 상상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 모의고사 연습을 수업 때 진행할 예정이에요. 80분 동안 시간 맞춰서 풀고, 그리고 곧바로 이제 해설하는 걸 통해 가지고 모의고사에 대한 장악력을 연습할 예정입니다. 자, 좀 더 명확하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상반기 커리큘럼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요. 독서 문학 이런 식으로 정규 수업이 시즌 1, 2 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엄매는 겨울방학 때 이때 한 번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 때는 현장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6월 평가원 대비해 가지고 진행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수업을 그럼 왜 들어야 될까요? 첫 번째, 성장률이랑 이탈률이 숫자로 증명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순히 강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학생들 하나하나마다 있어서 관리까지도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수능 국어 엄청 어려웠어요. 하지만 제 현장 강의에서 수업 들었던 학생 한 명이 전체 전국 28명밖에 만점자가 없었는데 그중 한 명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 피드백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매주 테스트를 보고 단순히 테스트 보고 끝 이게 아니라 이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어머님들한테 이제 문자 전송을 다 할 예정이라서 만약에 오늘 못했다? 그럼 다음번에 제대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성취 문자를 부모님께 전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학생이 어떤 일이 있어서 아파가지고 못 왔다라고 하면 과제 확인과 보강 영상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게 홈페이지 아니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실시간으로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면 제가 조교가 아닌 선생님이 강사가 이제 대답할 수 있게 이렇게 문자 및 카톡을 통해서 질문 상담 시스템을 다 확립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마다 사실 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어떤 학생은 잘하고 어떤 학생은 못할 수 있는데, 근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주마다 과제 자체를 좀 다르게 만들어서 수준별 과제를 다 따로 나눠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월간 시그니처, 저만의 어떤 그 시그니처 류현준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교재, 수업 때 이제 공부한 어떤 그런 방법을 집에 가서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 수 있게 월간 류현준을 또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제 기본 교재랑 그 다음에 주간 류현준의 내용,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그런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피드백한 예시고요. 그리고 제 이제 책에 대한 어떤 표지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제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이고요. 한번 맡겨주시면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1등급을 향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류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